그 부분이 기분 좋죠. 그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의 손이 주로 무엇을 쥐고 있는가? 돈을 쥐고 있는가? 펜을 쥐고 있는가? 책을 쥐고 있는가? 몽둥이를 쥐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앉아 있는가? 서 있는가? 이 그 사물들과의 관계가 당신을 결정한다. 그 몸의 형태가 당신을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그게 되게 제가 약간 그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카프카도 이 그리고 카렐 차페크도 변신담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카렐 차페크의 제가 곤충극장이랄까 윤영쌤이랑 같이 읽었나요?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몇 개의 작품은 똑같이 변신에 관심이 많았네. 이게 이제 재밌고 20세기 초 프라하라는 도시에 변신에 관심이 있었던 두 작가가 비슷한 테마로 작품을 썼다는 게 그 동네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옛날 이야기 중에 인조인간 이야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좀 뭐 그런 거 풍토가 이상한가 뭐 이런 재미있는데 변신은 되게 중요한 테마죠.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정체성의 관련을 중요하게 가져가는 그리고 아니 기본적으로 변신은 되게 중요한 테마 같아요. 인류는 자기 얼굴에 만족 못해.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몸을 바꾼다는 것, 이 흥미진진하다. 이런 주제도 있고, 정체성을 정신이 아니라 몸에서 찾고, 학문을 통해서 찾고, 관으로 정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재밌고요. 이제 발효혁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되고, 세계가 되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좀 달라지는 것인지, 그래서, 그리고 이거 너무 좋으셨죠? 165쪽. 침을 흘리며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맛있게 쓰려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쓰고 있어야 되고 추운 걸 쓰면은 진짜 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 이렇게 써야 되고 이게 되게 신체적인 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느끼고 그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 있잖아요. 책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맞을걸. 이 고이즈미 제가 어떤 책을 찾았는데 그게 사냥꾼의 고기는 썩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 재밌겠더라고요. 사냥꾼의 고기는 썩지 제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일본의 또 음식 비평에 관한 책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얘기를 넘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효율, 즉효 요거를 넘어가지고 이제 지효 이렇게 넘어가면서 166쪽에 우연이 되게 중요하다. 그 우연이 중요하다 이러고 빵, 균, 온도, 반죽 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되는 식품과 정반대다. 이거는 완전히 정량 가능한 거고 이 우연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 이제 166쪽 마지막 밑에 둘째 줄 기다리는 것, 지켜보는 것. 이제 어려운 거죠. 서두르지 않으면 길러내는 태도 이런 거 서두르지 않으면 길러내는 태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르다 이렇게 가네요. 또 기르다. 그리고 167쪽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다. 식사도 배생물도 미생물과 공동 작업이다. 이래서 이제 수준이 전체적인데 농업이 원래 그렇다.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고 농업은 부가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 뭐겠니? 이랬을 때 부가가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 167조 밑에 셋째 줄입니다. 동식물을 품어 안는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는 행위로 농업, 민주주의 이렇게 하고 모든 생물은 평등하다는 아니한 생태학이 아니고 이게 약간 윤희쌤 말씀하신 거죠. 모든 인간은 잎과 항문 사이에 동식물의 사체가 지나는 통로나 미생물의 서식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자연관 이래서 이 앞에 게 그냥 안이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태를 보면 잘난 학문, 못난 학문 없고 관에는 실제로 이런저런 일이 있고 그래서 어, 내쳐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밑에 셋째 줄에 차분히 기다리며 알맞게 분배. 이거 지난 시간에 칼 얘기 나오셨습니까? 원래 가르는 거다, 칼이라는 게. 나누는 거다. 찔러 죽이는 용도가 아니라
나누는 용도였다라고 해서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나눈다. 제가 제일 이거는 미스테리다 한 게 뭐냐면 화폐박물관에 가면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 칼 모양의 화폐가 있어요. 중국 화폐 중에. 그러니까 돈의 모양이 뭔지는 재미있는 부분이죠. 왜 동그래야 되냐도 다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데 칼 모양의 돈이 안 갚으면 죽이겠다는 건가, 뭐, 이상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면서 약간, 뭐,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뭘까, 이게 채무를 나누나, 뭐지, 관계를 끊나, 맺나, 그러니까 칼이 약간 살해 무기가 아닐 수도 있다. 요런 생각, 요런 것도 생각해 보면 총이랑 완전히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인다. 똑같은데 그 본성에 들어가면 칼과 총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총으로 나눌 수 있냐면 그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칼은 죽일 수도 있지만 나눌 수도 있고 더 많은 목적성이 더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보다도 성질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목적에 또 보고 형태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기능을 전방위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술의 본성을 알 수 있다. 또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168쪽에 위에서 셋째 줄에 그 마지막 문단 셋째 줄에 우리는 좋든 싫든 내가 싫어해도 덕분에죠, 덕분에. 아, 진짜 싫은데, 그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되게 제가 좋았고요. 주변 사람들 덕에 살아가고 있고, 밑에서 두째 줄, 요런 문장 매우 좋죠. 글 쓰는 우리한테 이 대구가 맞지 않습니까? 마음은 언어 환경에, 내장은 자연 환경에. 그래서 둘 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맡겨져 있다. 마음은 어느 환경에 맡겨져 있고, 내장은 자연 환경에 맡겨져 있고, 집에 다니며 살아간다. 갑의 밭, 공육, 이렇게 해서 프레벨이 나옵니다. 이래서 분해의 철학이라는 책에도 프레벨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갑에, 저희 사봤는데, 뭐 정말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교사를 따로 불러야 되는 교구던데요. 아니, 이게 저는 안 됐나 봐요. 그 책을 보면 아는데, 뭐 복잡해, 뭐 쌓고, 자꾸. 그래서 선생님 모셔야 되고, 에이, 그럴 바에야. 이래가지고 굴러다니다가, 채로 뭐 아름다운 가게도 못 갖다 줬어요. 너무 이가 빠진 것도 많고 막 더러워가지고 그대로 재활용 들어간 그런데 아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이게 강조하는 게 분해의 철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웃어질 때 나오는 소리가 주는 쾌감이 너무 좋다. 인간이 논다는 거의 핵심에 와장창 깨지 그 도미노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뭐 블럭 쌓아가지고 탁 치면 와르르 깨지는 거 있잖아. 한 번에 끝나는 그거. 그런 것도 뭐 있고. 그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도 인간은 구축하는 즐거움만큼이나 부수는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본인의 그 만화에 파괴의 씬이 되게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너지는 게 토토로는 없나? 이도 수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되게 나쁜 일 아니라고. 근데 그거를 분해의 이미지로 가져가는 게 되게 또 해체되고. 그래서 이 171쪽 셋째 줄에 무너뜨리는 것. 때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그게 이제 진짜 재미다. 그 다음에 무너진다에서 어떻게 하면은 상처 입기를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배설 무너진다, 그러니까 공격받는다 이거를 이제 상처 입고 인간이 클 때로 가면서 170 그 이게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처 입고 그 다음에 그 173쪽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사람을 키울 때도 이 직접적 접촉을 통해 얻는 지식, 흙, 세계를 피부로 알아가는 기회, 이렇게 되면 이제 다치죠. 직접 막 부딪혀야 되니까.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174에 이제 농업을 다시 정의하면서, 농업은 두 번째 문단에 본래 자연이 작물을 기르는 것이며, 인간은 거두는 보조원, 어, 그, 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원래 끄집어내다는 뜻을 주목하는 철학자도 있죠. 이게 내가 뭘 가공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있는 힘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라고 하는 거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술이냐면은 우리 마음 안에 쓸거리는 다 있어요. 나눌 만한 그 언어 환경 안에 이 안에 뭐 많아. 꽤 들을 만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되게 많아. 근데 문제는 끄집어내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글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끄집어내는 기술은 기술이기 때문에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고 끄집어내는 그 기술을 잠깐 좀 익히면 돼요. 그것도 대단하지도 않아요. 영어에 따지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밖에 없고 뭐 주어만 있으면 되고 근데 그 기술을 좀 쓰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저의 응용은 뭐냐면 학문의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좋은 거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가서 166쪽에 우리의 166쪽이 아니죠. 아까 우리의 마음은 언어 환경에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장은 자연 환경에 내 마음도 내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환경에 있는데 그리고 자연 환경에 내장이 있어. 자연으로부터 받은 게 학문을 통해 나가. 난 잘 빼내야 돼. 장내 미생물의 활동을 잘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 쓰는 기술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야깃거리들을 잘 빼내야 돼. 아니면 어떻게 돼? 변비가 돼.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거는 해야 돼. 이게 변비 걸려. 그렇게 갇혀. 그러니까 이 기술은 되게 쓰는 기술이다. 요거 어떻습니까? 글을 쓰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지금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 배설로서 뭐 지 감정을 이런 거 말고 잘 싸서 이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한다며 내장도.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걸 잘 끄집어내가지고, 잘 분해해가지고, 이게 또 토끼똥 싸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한 황금똥을 싸서, 물론 뭐 토끼똥도, 그런데 이 그 언어의, 언어적 우주를 유리쌤 말씀대로 풍요롭게 할 거야. 이 존재에게 다른 미션은 없다. 글을 왜 쓰냐, 유재 선생님이 물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근본적인 질문이고. 왜냐하면, 왜 내가 그냥 우주적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그냥 임무가 있어. 우주가 나한테 그러래. 근데 해야 돼. 시킨 거를. 그럼 그걸 안 하면 책임 방기고 우주의 언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학문 없는 훌랄 소리. 그래서 그냥 쓰는 거야. 이런 거 어떠십니까, 미자쌤? 아,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평안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 싸서 막, 그래, 싸서 그래. 예, 막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막 어렵거든요.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거를 토끼똥이 아니라 그냥 잘, 네. 잘 내보내면, 잘 끄집어내서 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좀, 네. 음. 말이 또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 많이 나가신 거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탁 막히는 것도 사실 소화중이신 거죠. 근데 좀 어떻게든 네. 이거를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안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이게 다 이렇게, 그 유리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요로워야지. 어떤 거는 틀린 음. 생각이야. 어떤 거는 안 해도 될 생각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음.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느낌도 느껴보고 이런 거를 해나가는 게 유리쌤의 철학에 따르면 풍요한 말. 유리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장을 이제 글쓰기와 말하기로? 이제 막 말 못하고 끙끙 앓는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끙끙 앓는 것도 변비 같은 거구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노, 뭐,
이제 먹는 것이 자기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태계를 가꾸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가꾼다가 계속 그 가드너의 이미지가 계속 네네네.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글쓰기에서도 이제 글쓰기의 기법을 익히는 과정도, 어, 거기에 도움을 받는 것도 다 뭔가 가꾸는 거랑 관련이 되는 것 같고. 네, 네네. 어, 네. 근데 이제 이게 농업에만 그냥 이야기를 했을 때, 농업이라는 거는 결국 미생물의 활동이랄까? 그 흙을 만드는 그 과정, 그리고 그렇게 식물들이 자라나거나, 그 미생물들이 서로 이렇게 생태계를, 균형을 만들어가는 좋은 흙이 되는 거를 거두는 것일 뿐이야, 라는 입장을 갖는 거는, 그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둔다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엔 거의 그 절, 절묘한 어떤 거듭의 그런 기술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동사 너무 좋네요. 거둔다. 거둔다. 아주 좋네요. 아주. 싼다가 제일 좋았는데, 싼다는 싼다대로 아주 좋지만, 거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애니미즘 있지 않습니까? 애니미즘. 그런 생각이라든가, 많이 생각이 드는데, 내가 뭘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되게 제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큰 돈을 벌고 뭐 유명해지고 이렇게 제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조금 하면 뭐 이런 건 성장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평소에 잘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게 좋네요. 거둔다가. 그러니까 요는 내가 뭘 한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진짜로 좀 멀어질 필요가 있는데 원래 잘 되어갈 일을 좀 거두는 거. 우리 아까 절묘하다는 것도 너무 좋고 글을 쓴달까, 책을 읽는달까,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 보다는 요 동사가 더 의미를 더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거둔다는 되게 조력자 같고, 그 다음에 막 나댈 수도 없을 것 같고, 어떤 일에. 이 단어가 농업에서 과연 그렇다라고 윌쌤이 말씀하신 거를 완전히 우리가 다 받아서, 요런 단어는 각자의 단어장에 써두면 좋죠. 저는 까먹더라도 그래도 이 손이 기억할까 싶어가지고 많이 써두는데요. 이거는 되게 좋은 단어네요. 거둔다. 이 주체성과 책임으로부터 이런 거 아주 귀하게 길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74쪽부터 이게 보다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175쪽에 보면은 학문의 근원으로서의 조리, 그러니까 윤영쌤 이 먹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먹는 문제가 되게 근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 관으로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여기는 그 진진쌤께서 관심을 두실 만한 진진쌤은 이렇게 공간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장소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게 관념도 있지 않습니까? 175 관념도.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하다. 관념도. 그러니까 내가 내 공간을 관념적으로 배분할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에서 사이즈는 부엌이 제일 작은데 관념도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반일치는 이런 방식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반일치가 말하는 정주의 기술, 자기 삶에 양식을 부여하기 이런 걸 이반일치가 많이 얘기를 했고 그게 그럼 집을 지으란 말이야. 그거라기보다는 상품에 대한 나의 태도와 철학을 넣어서 배치를 좀 짜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5쪽의 관념도 같은 거면 공간을 그 실제 사이즈가 아니고 의미 부여의 사이즈죠.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부엌이 제일 중요해 하면
거긴 그냥 닦더라도 한 번 더 닦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곽은만 선생님은 현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면 다를 땐 좀 늦게 청소를 하더라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런 방식으로 삶과 생활을 가져가는 게, 아, 일단 깨끗해야 돼. 일단 꼭 보자. 이런 거 말고,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니까, 이게 자기 삶을, 가치를 부여하는 내 하루에, 아침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이 저는 정주의 기술 같아요. 이게 이방일치를 그렇게도 해석해 봅니다. 나는 아침에 요즘에 저는 그 목요일에 서울 가는 날고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 아니면 그래도 아침에 그 저희 동네를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그 집에서는 여기 그 집에서 오늘은 화장실이 이제 중요하겠네요.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하니까 세미나 전에 어제까지는 주방이 중요한갑다 이랬는데 그러면 화장실 청소는 좀 더 해야죠. 여긴 나에게 가치 부여된 거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런 관념도를 떠올리면서 세계를 본다. 그다음에 교정, 가든 이게 되게 좋고 그 178, 그러니까 윤영쌤 근본적으로 조리실이 제일 중요하다. 화장실 중에다 이제 조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178쪽에 조리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요리라고 안 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했는데 요리는 되게 뭐랄까 개인화되어 있나? 조리는 조금 식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더 요리는 나 먹고 내 새끼 먹고 아니면 아니면 내가 돈 벌려고 하고 이런 거 같아 요리사. 근데 조리사가 약간 뉘앙스가 독특했어요. 어떠십니까? 이게 좀 그냥 식당 같은 거예요. 급식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재주를 뽐낼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이런 부분. 한승태 작가의 글에 따르면은 그 뷔페 식당이 조리인데 그거보다 이제 식단 개념으로 그래서 조리로 왔다 이것도 제가 참 재밌었고 그다음에 178쪽 마지막 문단에 간단히 익힐 수가 없다 우리 한승태 작가를 통해서 어, 그래도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 볶음밥 기억나시죠? 밥알이 나에게 하나를 하나를 꼭 안아주고 싶다. 아, 정말 대단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볶음밥을 할 때 하나를 하나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길을 어떻게 먹을 그러니까 천천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을 도외시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함께 먹는 것의 중요성.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문세는 잘 먹죠. 우리는 어쩌다 만나가지고, 하여튼 좋은 거 먹자. 제 생각도 이렇게 특별한 음식 먹고 싶습니다. 이문세 선생님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뵈면은 너무 이렇게 귀한 기회여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184의 밑에 두째 줄, 들판의 지혜와 창조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유리쌤 말씀에 기르다, 그러니까 거둔다. 지혜는 어디냐면 들판에 있고, 그래서 기르기의 정의, 이래서 먹는 사람은 과정의 일부, 농업은 자연의 힘이 인간을 거두는 활동, 이게 기르다는 정의를 바꾸자. 그래서 농업으로 농업도 식물을 기르는 거 아니야 해서 바로 사람을 기르다는 문제로 넘어가고 사람을 기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조리장이 되는 거야. 이런 대로 부업을 교육 모델로 가져오면 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선생님이 할 일은 조리를 하는 거죠. 그 학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에 길러지는가는 선생에게 달려 있지는 않죠. 어떤 아이는 맛이 없고, 어떤 아이는 이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아이는 또 배 안 맞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리장이 할 일은, 이 아이들이, 되게 조리장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육 모델이, 이, 그렇다고 개개인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진쌤이 좋고, 진진쌤 어제 아프셨으니까 오늘 죽 해야지. 이러면, 유재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또 죽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음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평등한 교육의 이미지를
조리. 그 다음에 이제 6강에서 율쌤의 과제인데요. 율쌤의 과제 중에 시간, 우리 그 다음 주도 계속 하니까 이 조금 빨리 율쌤 제가 가도 될까요? 우리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했을 때 1페이지 마지막, 요 마지막에 율쌤께서 지효성, 즉효성, 결과에 대한 관점. 이게 효율 문제, 결과 문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둔다. 그러니까 교사는 좀 거드는 거예요. 교사는 약간 거들어. 근데 자기가 아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암과 지혜를 거들어. 그게 잘 이렇게 길러지도록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는 결과가 교사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살아가는 데나 배우는 데나 결과는 내 몫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유쌤이 강조해 주셨죠. 효과가 없으면 다음을 기약하지. 이 태도 너무 좋죠. 아니면 말고라고 보다 좀 세게 쓴 건데 이게 안 되네. 언제 되겠지 뭐. 요런 게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자기 때문에 지효라고 한 걸까요? 이제 조금 끌어간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페이지 율쌤이 강조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줄에 결과를 내지 못하고 과정으로 그친다고 해도 정체인 게 아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뭐 성적도 안 좋은데 공부 괜히 했어.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 돈도 안 될 거를 내가 했네. 알아주지도 않을 거 했네.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안 좋을 때 그냥 주는 이루어질 때가 되게 많은데 그걸 이제 더 생각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요게 그 느림에 대해서 갖는 태도, 그다음에 근원의 먹거리 체계, 슬로푸드 운동, 그래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윤영쌤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운동을 해라. 어떤 나쁜 거 만드는 그런 피켓 들고 가서 고쳐.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미생물에 대해서 주의를 해라. 그 다음에 3번 규모를 줄여라. 요걸 가지고 다음 책으로 갑니다. 작은 것은 아름답다. 규모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규모가 그 수의 문제. 절대로 공동체나 인간관계나 자기 삶의 영역을 크기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게 실무적으로 절대 안 된다. 이게 다음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중요하죠. 식사 장소가 중요하다. 당신이 먹는 장소를 따로 두느냐 안 두느냐. 혹은 저는 주로 책상에서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먹는 건 너무 허접해가지고 진짜로 지우개똥 옆에 숟가락이 있거든요. 후후 불면 되지 뭐 바빠 죽겠는데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보다는 조금 뭐 오봉이라도 두고 갖춰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관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진짜로 중요하면은 그에 맞게 좀 갈 때 잘 입고 가라고. 제가 그 아니, 화장실은 성소라면 이 정장을 차려입고 이 연결의 의뢰를 지르는 게 좋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음식을 먹는 장소이고 저는 이제 학대를 해가지고 어떤 공간이든 어떤 활동이든 가치 평가를 한번 스스로 해보자. 이게 가치의 가치를 물어보자. 당신의 가치, 나의 가치, 그런 게 되게 이체적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중요해. 돈이야, 다 괜찮습니다. 돈이면 어떻고 사람이 어떻습니까? 가치를 평가할 때에 내가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이런 천천히 느긋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돈이야, 이런 거를 과감하게 얘기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없이 남들이 분위기상 어쩌다 보니 이거는 느긋함의 철학. 그래서 이 후지하라 선생님이 시스템이 다 틀렸어 이렇게 안 오시잖아요. 트랙터가 다 나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주의에 기술의 본성의 주의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런 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제쌤의 글도 있고 그 진쌤의 글도 있지만 주신 얘기를 조금 더 다음 책으로 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어,
자, 이 책이 끝났으니까 서로 이제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어떤 얘기든 다 먹어보자요. 멋져, 저 멋져. 먼저 그냥 얘기를 음, 하면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내가 뭔가 주도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자신을 맡기는다는 게 네,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책임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기 책임은 선생님의 설명하기 전까지는 눈에도 안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주도적인 행위가 자기 책임과 연결이 돼서 어쨌든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책임이 맡기는 걸로 가는 그거? 네네. 여기에 뭔가 제가 지금 붙들려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니저를 하니까 내가 뭘 자꾸 해야 돼.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 그냥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뭘 안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그냥 맡기는 거? 그냥 어, 그것도 살아가는 하나의 뭐라 그러나요? 하나의 방법이고 뭔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부분이 가장 좀 저는 와닿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먹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먹는 게 가장 근원적인 거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로 여겨져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그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뒤에 거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게 물론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기술을 쓸 때 이게는 그러니까 어떤 인과가 있어서 네가 쓰는 기술이 어떤 결과를 이런 걸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책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어, 거두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냥 존재가 그렇다. 이렇게 가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다섯이 공부를 한다면 이 세미나가 어쨌든 언어 환경을 더 풍요롭게 해야 되는 내 미션을 내가 방기하면 안 돼. 열심히 말하고 잘 듣고 좀 거들어야 참 그래 그게 거둔다는 단어가 안 좋게 평가되기도 하는 주인공이 안 되면 또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도 많아가지고 조연은 왠지 못나 보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전체 일을 거둔다고 생각하자 요런 말이면 지금 이제 맡고 계신 그 책임의 자리에서 정말 잘해야지 내가 이게 이제 전체가 잘 되는 신의 뜻을, 우주의 뜻을 잘 거들어야지. 이게 아주 좋네요. 좋고, 그러니까 싫고 좋고 취향 따지고 능력 따진 그런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먹는 비율을 썼기 때문에 뭐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숨 쉬잖아. 뭐안 쉬면 죽는, 막는 끝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숨에 거들날 수도 있고. 또 어떠십니까? 아주 좋네요, 미자쌤. 네. 이 책에 대한 우리의 소감? 처음에 시작해서 뭐 농업, 농업 기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거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죽고 살고 그냥 한두 명 죽는 것도 아니고 되게 거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되게 작은 거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를 한다는 거, 그것도 되게 인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농업이랑 그 전쟁이랑 그 내가 뭐 밥 먹는 거랑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건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본다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미자쌤 말씀 들으니까 이게 내가 뭔가에 책임이 없다고 얘기는, 그러니까 책임을 꼭 너가 이렇게 막 그렇게
다 네 책임은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너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먹는 거 하나도 이게 그러니까 관으로서의 이제 아까 윤영쌤 과제도 이 관으로서 인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뚫려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이제 내가 싸는 걸로 연결돼 있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이 먹는 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먹는 거는 여기도 없이 좋든 싫든 누구나 같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싼 거를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이제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게 내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좋든 싫든 다 먹어야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좀 좋은 거 먹으라고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생각돼서, 미자쌤 말씀처럼 나라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고, 그리고 이 책에서 그 민주주의 하면서 그 민이 누구냐라는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이 책에서 어떤 문장을 보기 전까지 그냥 항상 계속 인간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동식물도 그 민에다가 넣자는 얘기가 네.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뭐는 안 돼, 이런 범위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동식물까지 공동체에.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문제죠. 또 어떠십니까? 네. 민영생과 유리생께서는? 저는 그 미자 선생님께서 세계에 좀 더 맡긴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 어떻게 하면 세계에 맡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동안 못 맡겼을까 생각해 보면 세계를 좀 내가 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맡긴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믿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뭘 맡기려면. 네. 근데 너무 나에 갇혀 있으면 이게 누굴 믿고 말고가 안 보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또 자기 책임으로 가고 곪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세계 때문에 살고 싸니까 그 세계 나를 살리는 그 세계를 더 믿고 느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그 이반일치가 한 말씀 중에 자연의 선의를 믿는다? 그런 구절 제가 좋아하는데요.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나왔는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나오는 맥락이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읽었을 때 갑자기 그랬는데 그 이반일치와 다음 읽을 책 그것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그냥 믿는 거죠. 선의를 믿는 거.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아까 그 싫든 좋든 나를 기른다고 할 때 그래도 더 그러니까 기르는 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잖아요. 내가 더 작게 들어가고 선생님이 됐든 부모가 됐든 나를 길러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의지도 하고 기대고 고맙고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게 대상이 이번에는 윤영쌤이 믿고 뭐 좋으니까 믿고 이런 거라기보다 좀 범위도 크고 그다음에 자기 삶에 대해서도 맡긴다, 거둔다 요런 게 지금 아주 중요하고 천천히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예도 모으고 글도 써보면은 아주 좀 다른 글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뭘 해야 돼 말고 맡긴다는 건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떠오르는데 글쓰기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게 아이디어고 제가 써야 확인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걸로 우리 5명이 맡기는 장면 찾아오기 뭐 사진 콘테스트를 해도 좋고 일상의 작은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유통기한 지난 야구트를 먹더라 그래도 자연의 선의를 믿어본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뭐 그렇게 특별한 좋은 얘기를 써야 될까요? 잘 싸는가 두고 보자. 일단 먹고 잔다. 이 너무 재밌는 글이잖아요. 그다음 일어나서 과연 뭐 이런 것도 좋고 좀 웃고 이런 글도 쓰고 천천히 생각하는 예를 윤영 쌤 정답을 딱 찾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천천히 예를 발견하는 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리 쌤 어떠십니까? 이 책을 읽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예. 네. 그리고 읽으면서 조금 이제 거리를 조정한다? 뭐 즉흥적으로 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와 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건지 그 거리라는 말이 조금 다소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의 공동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도기 관련해서 도기가 공간이다. 식기와 변기가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그러면 뭐 식구들끼리 공동으로 쓴다는 말인가 이랬는데 공유 공간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세계로 열려 있느냐가 공유 공간이라는 뜻이다. 네네네. 그런 아, 네. 의미에서 혼자 먹는 밥도 혼자 먹는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네. 또 비슷하게 연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사뿐만 아니라 교육도 정치도 그냥 그 하나하나가 다 공동 작업이다. 자연과의 공동 작업이다라고 했을 네. 때 그 거둔다는 말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공동 작업인 거를 까먹으면 정치는 좀 민주주의를 검증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 음, 음, 되게 어려운 내용을 내용은 깊은데 말이 너무나 편안하게 네. 네.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은 규모, 어, 또 느긋한 거, 이런 게 되게, 그리고 막 성실하게 막 하지 않는, 이런 게 되게 좀, 아니야,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허약하다, 나약하다,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거 작지만 강한 거, 느긋하지만 강인한 그렇죠. 시스템, 이렇게 해서 네네. 강함하고 연결시키는 것 맞아요. 네.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 책에 저도 지금 페이지에 어디 접어놓기는 한 부분이에요.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다. 그런 느긋한 것을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도 다시 해석할 만한 거죠. 강하다, 그러니까 진짜 책이 정말로 이렇게 되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이게 강하다는 게, 이걸 또 어떻게 읽고, 어떤 예를 찾고, 어떤 맥락에서 의미를 또 물어보고, 앞장, 뒷장 보고, 그 강하다도 되게 특별하게 쓴 것 같고, 생명력일 수도 있고, 강하다 있고, 조금 전에 일쌤 말씀하신 것도 아주 좋네요. 보통 공유라고 하면은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뭐, 같은 거 쓴다, 같은 거 한다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공유인데, 그러니까 범위가 없고, 있다면 우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열려 있다는 걸로 공유 개념을 쓴다 이러면 그 표면적으로는 되게 낯선 방식으로 정의를 쓰는 거죠. 우리 열려 있고 누구나 쓰는 걸 공유라고 안 합니다. 반드시 범위가 있어요. 공동체 이라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닫혀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유리쌤의 정의가 아주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어, 정말로 막 이렇게 금덩어리도 보고, 똥덩어리를 많이 발견했네. 이렇게 돼. 우리는 이제, 어, 야, 금이 아니야. 똥이라 그래야지 그런 거를 금을 어디다 쓰니? 이렇게 하고, 똥이 쓸모가 더 많아. 똥덩어리를 오늘 많이 이렇게 썼네요. 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과제를 늦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과제가, 저의 엄청난 종이 더미에 파묻혀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어제 찾아내고 다시 출력하고 해서 다시 보고 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연구실 나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읽은
늦게 올리신 미자생들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제가 또 준비할 시간이 그러나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올려준 사진은 이게 어떤 순서냐면은 5장을 열심히 읽고 이제 좀 더 원래 제가 드린 말씀에 좀 덧붙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순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과제를 사진을 드릴 텐데요. 그 저의 제가 싼 건데 드릴 건데 이 순서가 조금 당연한 순서인데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제가 뭘 가져왔냐면 기술의 성질 그 윤영쌤 11 과제거든요. 기술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까지만 해보면은 총이라서 나쁜 게 아니고 핸드폰이라서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성질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데 이 책에 따르면 기술에 있어서 가장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성질이 시간성입니다. 즉각적이냐, 지연적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 개념도 철학적으로나 뭐 되게 생각하기 어려운 게 거리가 뭐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를 들면 성질이라고 하면은 빨간 거야, 착한 거야, 이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딱 배워가는 게 뭐냐면 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이거네요. 기술이 성질이 있을 때 이거 그러니까 뭐 물어봐야 되는데 책은 뭐 아니면 읽는 기술은 느린 거야, 뭐 아니면 그러니까 성질로서 시간을 보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작은 것은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